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패에 양식 있는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매섭게 몰아쳤고 윤석열 대통령 2년 내내 발목을 잡았던 야당 심판론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 아슬아슬하게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러다가는 베네수엘라 꼴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양문석,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배지를 달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좌파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함몰되어서 민심의 밑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전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날에 어찌 살겠느냐, 이런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DJ는 79석으로도 정권 교체를 한 일이 있다. 다행히 당을 이끌어갈 중진들이 다수 당선되어 다행이다. 흩어지지 말고 힘 모아 다시 일어섭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역대급 참패이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시켰습니다. 우선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과의 소통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이재명이나 조국의 사법 처리와는 완전히 별개이겠지만 야당과의 대화의 폭도 넓혀 나간다는 주문도 나올 것입니다. 또 쇄신 차원에서 전면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당을 정비해야 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표명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실시하든지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하루빨리 선출해야 됩니다. 다행히 당을 이끌 만한 대선 주자급 중진들이 여러 명 당선되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당을 재건해 나가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야당의 면모를 보십시오. 수적 우위는 지켰지만 속으로 내용물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내용물들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 공분을 산 인물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입성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필두로 상당수가 사법적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들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독주할 경우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 때 민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압승을 거뒀지만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는 경험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191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109석으로 무엇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 이런 검찰권을 추가로 축소시키는 방향을 아마 재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법안을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보다는 자기들의 생존, 그리고 차기 대권의 유불리만 따져서 법안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란 방패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총선을 통해서 강성, 친명 인사들이 지금 대거 진입했습니다. 또 거기에다 또 친북, 종북 인사들까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협적인 국정 운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게 되면 국민들은 이번에는 의회 권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국민이라는 최종 버팀목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여당의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이제 야당에는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 절차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범죄자들이 죄지은 만큼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장 조국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죠.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조속히 결론이 내려지도록 권고를 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최종심을 앞둔 좌파 대법관은 아마 지금쯤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명의 대법관 가운데 1명이라도 의견을 달리한다면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핫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지 않게 되도록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지금 1심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유죄이고 중형 선고가 분명한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판사도 쉽사리 무죄 선고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선고 시점이 언제냐는 것뿐입니다. 상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의혹이 가고 있는 여러 수사들, 그런 수사들에 대해서도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임 중 발생했던 사위 특혜 취업 문제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부인 김정숙 씨 국고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지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썰례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거칠게 반발하겠죠. 그 과정에서 판사들이 이재명 앞에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이재명에 대한 남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탄핵을 무기로 판검사들에 대한 겁박도 할 것입니다. 보복 정치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질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온 우리입니다. 다시 아스팔트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법 절차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묻지마 투표로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사기범, 공검횡령범, 공사문서 위조범, 자녀 부정 입학 사범, 불법 대출범, 온갖 음담패설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힌 사람,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김정은 부자를 칭송한 사람, 이재명을 온몸으로 막아낼 홍위병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기술자들, 온갖 잡것들이 다 국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강성 인사들입니다.